자, 이어서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8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동구 성수동 1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수동이 그쪽 맞나요? 재화의 거리? 맞아요. 수제화의 거리죠. 수제화의 거리. 재화의 거리 하면은 뭔가 돈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제화의 거리. 수제화의 거리와 이제 카페 거리가 네네. 지금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그리고 공장지대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일대가 서울숲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쪽 이제 준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좀 많아졌죠. 특히 이제 저도 사실은 조금 예전에는 많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했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탈바꿈되면서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수제화 거리라든가 카페 거리를 통해서 많이 특성화된 거리로 자리를 많이 잡게 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그런 어떤 핵심 지역 강남에 이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위치를 보자면 지금 이제 뚝섬역이죠. 여기서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에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2호선 라인에 바로 있기 때문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또 7호선도 바로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당선과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건국대라든가 세종대 대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압구정에서 성수대교를 이용하면 바로 이제 성수동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이쪽이 이제 바로 있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제화 거리라든가 카페 거리 딱 보기만 해도 뭔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는데 어떤 그 정부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유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이제 건물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라든가 그리고 중랑천이라든가 서울숲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는 한 35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울숲에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숲 같은 경우가 개발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이 일대가 점점 더 이제 녹지 지역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업 지역, 자,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네. 농림 지역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안에 이 준공업 지역이라는 건 공업 지역 안에 또 이제 준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중심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또 나눠지는데 네네. 그 안에 준공업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림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공장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준공업 지역은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일대 같은 경우는 뚝섬역에서 이제 성수역, 건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뚝섬역에 가까울수록 주거 지역으로 많이 변모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당연히 더 있을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수역 뚝섬역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넓게 광범위하게 준공업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호재로서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IT밸리가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빠진 누락된 부분 중에 뚝섬역 일대가 조금 더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안에 공원, 그 서울숲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가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삼표 레미콘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철거가 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서울숲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준공업 지역이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재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제 작년 18년도 11월에 완공이 된 상태고 특히 이제 1층서부터 4층까지는 바로 오피스텔로 건축법에 의해서 오피스텔로 됐고 5층서부터 8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즉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5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매물이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고 굉장히 깔끔하게 화강암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내부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다용도 그 수납장이 굉장히 많아요. 수납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편리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지어져 있고 특히 이제 인출식 그런 식탁도 겸비해 있기 때문에 뭐 밥을 먹으셔도 되고 거기서 네네. 또는 여러 가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총 60세대 중에서 8층 건물이죠. 그중에 이제 5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부대 시설 같은 경우도 지하 1층서부터 지상 1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요, 현재.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2층서부터 4층은 오피스텔, 5층에서 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호선 뚝섬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서울숲 그리고 한강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서 많이 여러 가지 그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요새 워라밸이라든가 힐링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과 잠실 같은 경우도 도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고 특히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중에서 준공업 지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가치 형성에 매우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수동에 대한 지역 정보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근데 가격 전략을 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팩트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 금액이 2억 2,600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 80만 원 정도로 이런 부분 수익률이라든가 같이 적용을 보셔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상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전세는 3,6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4,8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처로서 그리고 준공업 지역이 앞으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탈바꿈되는 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이쪽은 유명한 게 설해마을하고 근처 아닌가요? 설해마을이 조금 이제 멀리 있어요? 아니요, 멀리는 아닙니다. 멀리는 아니고요. 몇 정거장 이제 안에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논현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또는 신사역도 가깝고 그리고 신논현역도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가깝기 때문에 많이 그 사람들이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사실 반포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대치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중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남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파락군과 더불어서 직장 수요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임차인 수요가 그래서 이제 많이 풍부한 곳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실 위험이 적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보시면은 건물 위치가 바로 신논현역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위로는
7호선 노년역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위로는 신사역이 있고요. 그래서 3호선과 7호선과 9호선을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3호선, 7호선, 신노년역이 여기 보면 이제 9호선이 다 핵심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위치로 살펴보자면 위쪽에는 논현동 가구거리가 있죠. 그리고 가로수길과 먹자골목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강남대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승 여기 보시면은 그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급행 열차가 지나가는 곳인데 급행 열차 같은 경우는 일반 열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빠르단 말이에요. 네. 일반 열차가 30km니까 급행 열차는 한 45k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머지 정거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논현역에서 이제 봉은사까지는 한 6분이고 그리고 길어야 이제 30분 정도, 김포공항까지도 30분 정도면은 급행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9호선이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이 매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호재를 이제 살펴보면 개발 호재를 살펴보자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강남역에 그 삼성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타운이 한 44층 규모 그리고 총 3개 층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규모의 한 1.8배 규모로 또 바로 옆에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강남 삼성타운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롯데타운이 같이 이제 겸해서 이 지근거리에 있는 매물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완공이 되면은 마치 그 123층 롯데타워처럼 그 잠실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크게 뭐 123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개발이 되게 되면 또 랜드마크로서 이 지역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나비 플랜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지하화 사업이 이렇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평균 시속이 50km 정도로 역시 굉장히 빠르게 이 통로를 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변이 개발 호재로서 또 가득하게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구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통 호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한전선에 있어서 대한전선이 갖고 있다가 서울 루첸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규모만 해도 한 1,700여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가 1단계가 신사역까지 그리고 2단계가 용산역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개발과 더불어서 또 이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또 여기가 어마어마한 또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세대 주택 외경을 보자면 여기가 지금 총 5층 건물에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하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대지 면적이 한 120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 다세대 투룸 같은 경우가 대지 면적이 한 80평 정도가 되니까 60평에서 그래서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그런 넓은 대지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다 깔끔하게 마련이 더욱더 될 예정이다,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준공이 됐죠. 그리고 이제 3베이 구조로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가 풀옵션으로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이 그대로 깔끔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임차 있는 수요 풍부하고 또 공실 위험이 적을 예정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포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지역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네. 지역이다 보니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요? 네, 이 지역도 팩트만 제가 가격 체크를 해드리자면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매 금액이다, 저렴한 매매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가 2억 9천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에 12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이 또 이 매물의 메리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1억 원에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팩트만 점검을 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무료 세미나도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노후자금 월세가 연금이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고요.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